자, 여러분, 웃지 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기세입니다. 자, 오늘 의치한 수약 편입학 합격 커리큘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교가 이렇게 좀 특별한 복장을 준비를 해줬는데, 뭐, 왕이 아니라, 무당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전체적인 커리큘럼 자세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를 아는 학생들도 있고 저를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고요. 야, 이거 머리 너무 눌리는데? 자, 그렇게 해서 그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출제 경향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적중 문항 저기 지금 현재 지금 시기 자체가 당국대만 지금 일단 이제 당국대, 경희대, 동국대 이렇게 이제 시험을 쳤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복원된 게 지금 당국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당국대 적중 문항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화학학습법이라든지 강의 특징, 연관 커리큘럼, 그리고 제 시그니처 파트인 고급 화학, 그리고 마지막에 합격생 명단 공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 고려대 화학과 박사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박사 학위를 따진 못했어요. 중간에 뛰쳐나왔고요. 그리고 그 저는 이제 학부 때부터 그 저기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소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이제 화학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석사 때부터 세부 전공은 유기화학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수능, MD, 피트 편입 쪽으로 다방면으로 강의를 했고, 그리고 그 과거하고 영재고에서 잠시 선생도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 둘 다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메가유티가 메가 편입입니다. 예전에는 기명 편입도 있고 메가 편입도 있었는데, 근데 기명 편입으로 같이 합병이 되면서 그렇게 해서 저는 그 기명 편입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저기 예전에는 기명 편입, 메가 편입 따로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기명 편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하고 강남대 성학원에서 재수생들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지금은 김영편이 강남하고 신촌에서 그렇게 해서 일반학, 유기화학 둘 다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강남하고 신촌하고 둘 다 커리큘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클래스에서 일반학, 유기화학 둘 다 담당을 했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P단기 지금은 이제 그 사업을 접었지만 그래서 거기서 유기화학도 담당했어요. 그리고 대치동에서 과고, 영재고, 자사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제가 가장 기명 편입을 가장 이제 그 활발하게 수업을 하고 있는 곳이 여기 기명 편입이거든요. 그래서 기명 편입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생, 합격생 매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화학 1타 강사가 접니다. 자, 여러분들이 1타 강사의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자체가 뭐냐?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 그 저기 뭐냐 1타 강사들은 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1타 강사의 수업을 듣는데,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리스크가 감소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1타 강사한테 이제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넓은 범위를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학, 유기화학뿐만 아니라 전공화학에서도 굉장히 폭넓은 이제 형태를 강의를 하거든요. 뭐 심지어 분광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분석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만 강의를 해요. 그리고 금속 배기화학에서도 굉장히 딥한 내용의 결정장 이론, 뭐 넘어가는 미관대장 이론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전공에 이제 특화된 여러 가지 지식들,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이렇게 수업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범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전체적으로 다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런 넓은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괜시리 다른 수업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덜 배운 부분에서 그런 데서 문제가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제 틀리고, 그렇게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1타 강사의 수업을 많이 듣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치한수 약대에 대한 출제 경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그 여러분들 편입 문제는요, MDP 문제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MDP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그래프라든지 또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해석을 하는, 또는 이제 그림 같은 거 해석해가지고 다음 선지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뭐 다음 이제 요런 이제 표라든지 그래프를 보고 추론한 내용으로 뭐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 고르는 그런 이제 형태의 스타일의 문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편입 같은 경우에는 문제 스타일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나오는 뭐 내신 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그렇게 해서 1, 2, 3, 4, 5.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맞는 거 틀린 거 고르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뭐 얘들을 계산했을 때 얘가 값이 얼마냐 1번에 얼마 2번에 얼마 3번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고르는 굉장히 이제 단편적인 형태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DP 문제보다 훨씬 더 단순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많이 겪어봤던 그런 이제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MDP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MDP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화학에서 어떤 특정 파트에서 몇 문제, 유기화학의 어떤 특정 파트에서 몇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편입화학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들이 전혀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학교별로 또 나오는 범위 자체도 조금씩 다 다를 뿐더러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금방 얘기했던 그 전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양 자체가 많아요. 그렇지만 문제가 어렵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MDP 문제는 어떻게든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베베 꼬아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을 틀리게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편입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단편적이고 단순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데 대신 범위가 넓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쉽다. 하지만 범위가 넓다. 그래서 공부할 때 좀 괴롭고 힘듭니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쪽 파트 공부만 해놓으면 그쪽 파트 문제를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공부할 때 힘들다. 범위가 너무 많다, 넓다. 뭐 그러니까 양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파트를 열심히 공부를 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와 관계된 문제들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서술형 나오는 학교들은 정해져 있어요. 연대미래라든지 안 그러면 대구가톨릭대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몇몇 지방에 있는 약대들 그렇게 해서 뭐 서술형이라든지 단순한 형태의 주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근데 만약에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과정을 쓰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산과정 여러분들이 서술을 이제 할 때 뭐 답 쓰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제가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답 쓰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혀 궁금해하지 뭐 전혀 따로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이제 그 답 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제가 칠판에 문제를 풀어 드릴 때 그거 형태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그게 서술형 문제 푸는 방식이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는 배점이 좀 큰데 그리고 난이도도 좀 높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뭐 충분히 잘 연습하시면 뭐 서술형 특별하게 틀릴 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주관식, 객관식, 서술형 이런 것도 혼합해서 출제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올 객관식만 출제하는 학교들도 있고 올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학교들도 있고 학교별 출제 경향은 바로 뒤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화학이라든지 유기화학 그 다음에 그리고 심지어 이거죠. 전공화학. 그래서 이 전공화학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고득점을 따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입화학에서의 관건은 이 전공화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학교별 출제 경향을 이렇게 쭉 적어놨죠. 그래서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 이렇게 해서 동국대까지 이렇게 뭐 뒤에도 슬라이드가 막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부분들 뭐 몇 문제 나오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난이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 있어요. 그리고 일반화, 고급화학, 뭐 유기합성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런 파트들은 내가 어떻게 쪼개놨는지 뒤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경희대, 단국대, 그 다음에 중앙대. 자, 일단 우리가 편입학교 중에 3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고대 의대가 뽑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뽑았다가 안 뽑았다가 이런 이제 형태가 많아가지고 조금 약간 고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좀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연대 약대가 들어오면서 또 시험을 보고 이렇게 뽑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고대 커리큘럼과 똑같은 이제 형태로 공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학과 시험이나 그다음에 또는 이제 뭐 의대나 약대 시험이 얘 같은 경우는 연고대는 뭐 어차피 다 똑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냥 공부하시면 되고 그 연고대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다른 걸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고대와 그다음에 의학대를 아우르는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문제풀이에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형태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의학대 커리큘럼을 들으면 연고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 내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편입의 3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가 가장 이제 의치한 수약의 그 학교 시험 치는 이제 학교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그런데 뭐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수업 시간에 풀었던 여러 가지 유형이라든지 범위에서 벗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굉장히 잘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 뭐 충분히 이제 이 세 학교를 주 타겟으로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업 시간에 한 것만 해도 충분하고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를 잘 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 나머지 대학들은 그냥 따라와요. 왜냐하면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보다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국대라든지 원광대라든지 그 뒤에 나오는 학교들 그렇게 해서 이 세 학교를 잘 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나머지 학교는 그냥 덤으로 얻어가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의학대 수업을 할 때 중앙대, 경희대, 단국대를 주 타겟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는 좀 그렇진 않지만 중앙대하고 그리고 특히나 단국대가 타임어택으로 진짜 유명해요. 왜냐하면 40분 만에 난이도 높은 30문제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분 만에 30문제를 푼다. 굉장히 힘듭니다. 뭐 40분 만에 30문제 푸는 건 일도 아니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외로 좀 빡세요. 그래서 우리 잘하는 조교들도 40분 만에 30문제를 겨우겨우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당후대가 좀 힘들긴 한데 그런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타임 어택들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실전 모의고사 할 때 굉장히 좀 약간 시간을 빡빡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실전 모의고사 할 때 1시간 주거든요. 난이도 높은 문제 40문제를 던져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40문제보다 문제 수가 좀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학생들이 뭘 이렇게 힘들게 뭐 이제 그 뭐냐 뭐 모의고사가 너무 어려워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만 단국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경희대 붙고 나서 학생들 전부 다 고맙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빡세게 트레이닝한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연습하고 공부할 때는 힘들지언정 가서 시험 잘 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이널도 그 전에 이제 파이널 전에 연습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도 굉장히 좀 약간 이제 그 난이도 높은 문제로 빡빡하게 연습을 할 거라서 그렇게 해서 단국대라든지 뭐 이제 시간 부족한 뭐 중앙대 같은 또는 원광대 같은 이런 이제 학교들 충분히 다 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금방 얘기했던 단국, 중앙, 경희, 자, 요 세 학교만 준비하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좀 특별한 학교들은 뭐, 여기 연대미래 같은 이런 학교들이 있겠죠. 그래서 올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는 형태인데, 뭐, 서술형 뭐, 이제 그, 답변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거는 뭐 수업 시간에 다 연습할 거라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뒤에 좀 제주대 뭐 밑에 있는 경선대부터는 전부 다 약대인데 그래서 약대들도 여기에 쭉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약대들 말고 뭐 순천대라든지 모포대 같은 이런 약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 뭡니까 준비를 하고 이제 준비라든지 대비를 전부 다 해드린다는 거지.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학교들 있죠. 왜 이렇게 적어놨냐? 이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부 다른 쌤들이 뭐 자기네들 조교를 보내가지고 복귀를 해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 조교들로 전부 다 세팅을 해요. 그렇게 해서 기면 편입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협업을 해가지고 제 조교들을 세팅해서 제 조교들을 시험 치러 보내가지고 문제 하나, 보기 하나, 하나도 숫자 하나까지 빠짐없이 전부 다 복귀를 해와요.
그렇게 하고 그걸 고스란히 여러분들한테 풀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구하려고 하는 쓸데없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학원에 다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다 풀어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수업 시간에 푸는 여러 가지 부분들만 해도 충분히 기출문제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뭐 습득하실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돈 주고 막 여러 가지 인터넷 카페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이 막 기출문제 한번 보고 싶어서 살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거 사봤자 거의 대부분 제 자료거나 안 그러면 굉장히 옛날 자료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필요 없이, 그래서 저희가 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미 뭐 작년에 이런 학교들 전부 다 문제집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 풀렸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조교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가지고 복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도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관연도 문제하고 같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풀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